오리엔테이션 했어요.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앞으로 펼쳐질 강의의 방향, 그리고 대략의 내용, 뭐 그런 걸 좀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준비한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 주제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뭐 군인 정신 이런 거예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지 않나요? SNS에 보면 이게 무슨 숙소냐, 이게 무슨 월급이 왜 이렇게 적냐, 뭐 이런 거 신문, 언론 이런 데서 한참 거론이 됐는데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2학기가 끝나면은 군대 가신다고 하니 일단 먼저 군대를 갔다 온 선배로서 그 마음, 그 의지를 존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병사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또 군법무관 생활도 했어요. 군법무관 13년 생활했거든요. 그렇게 군법무관 13년 생활하고 전역하고 지금 변호사 9년 차.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군의 인권이라고 해서 오늘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은 군 인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군 야전의 현실을 보면 군 인권에 관한 오해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누가 어부질이냐면 우리 사무실이 어부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갈등이 되면 요즘은 서로 고소고발해요.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원 단결인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군인 정신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 가치가 뭐예요?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과연 어떤 정신이 있을까? 그 헌법 정신을 한번 탐구해보고 그거에 맞춘 군인 정신을 한번 정립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실은 2개월 동안 글을 썼어요. 제가 변호사 하면서. 그게 가능했던 거는 우리 사무실 변호부 4명, 그다음에 행정부 3명. 아주 이례적인 구조예요. 보통의 변호사 조직은 변호사 1명, 뭐 사무장 1명, 그다음에 이제 뭐 여직원분 1명. 그게 보통 한 세트예요. 근데 저희는 엄청 많죠. 사건도 많을 뿐더러. 그래서 그때 써놓은 글 25편이 있어요. 그 중에 엄선해서 군생활할 때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강의하려고 해요. 일단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제가 어쩌다 법무관이 됐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큰 꿈을 좀 가지시라 그런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큰 꿈? 큰 꿈. 큰 꿈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제가 얘기해놓고 먼저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큰 꿈. 일단 내가 행복해야겠죠. 우리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 행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인권의 한마디, 인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헌법은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행복추구권. 일단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꾸릴 가정에 내 가족, 내 부모가 행복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군에 간다고 하니까 군에 가서 동료 그리고 나와 만나게 된 경사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나는 그게 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큰 꿈이라는 거. 무슨 지위가 어떤 지위고 뭐 계급이 뭐고 그런 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먼저 꺼냈는데 저는 진짜로 어쩌다 법무관이 됐어요. 우리 공자님 말씀에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논어에서 나는 어려서 미쳐냈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미쳐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5세에 우리 왜 지학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지학. 15살 되면 뭐 지학. 학문의 뜻을 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다. 배우기를 끊임없이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이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제가 기성세대잖아요. 그렇죠? 기성세대고 이제 시작하는 젊은 세대고 학벌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성균관대 법대를 9위학번으로 들어갔는데 4학년 때 중퇴했어요. 막 고졸이에요. 잘 살고 있죠. 당시 중퇴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뭐 유명한 교수님이죠. 그 이후에 뭐 청와대도 가셨으니까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 강의 듣다가 나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벌이 미천하죠. 고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공자님의 말씀을 조금 인정하면 배우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배우기를 좋아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부사관이다, 장교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신분을 갈아타서 뭐 공무원이 됐다, 아니면 또 민간인이 됐다. 뭐 어떤 위치에 있던 중요한 건 호학이에요. 배우기를 좋아했다. 누구보다도 배우기를 좋아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어쩌다 법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그때는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다들 월드컵 봤죠. 저는 한 경기도 안 봤어요. 공부하고. 지독하게 공부했죠. 지독하게. 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군의 법무관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법무관? 군에도 판사 있잖아요. 네. 군에도 검사 있잖아요. 그 역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도 몰랐어요. 군 법무관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어쩌다가 군 법무관이 있다. 그거는 1차 시험부터 보지 않아도 된다. 2차 시험만 보면 된다.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뭐 위대한 에너지, 그다음에 사우디에서 일하셨던 분, 그렇죠? 그다음에 월남, 하병 월남 하셨던 분들, 군인들, 그리고 독일의 간호사, 광부,
갔던 분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나라가 이 뭘 건설하려면 외화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 외화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우디 근로자였고, 제 장모님은 파도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한테 더 이상 손 벌리기가 좀 미안해서 그래서 법무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꼴등이래요. 법무관 꼴등으로 붙었대요. 근데 25명이 이제 이렇게 2차 시험까지 붙었고요. 면접에서 한 명이 떨어져야 돼요. 면접에서 한 명 떨어져야 돼요. 25명이요. 그때 여성분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 동기 중에. 지금은 많아요. 법무관, 지금은 여성분이 더 그 법무관 합격한 수보다 동기의 수가 더 많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아주 귀했어요. 여성분이 한 명 있었고 25명인데 저도 붙고 싶었죠. 그때 문제가 예산 문제가 바로 소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혹시 그 효순이 이선희 사건이라고 혹시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들어는 봤나요? 미군의 그 당시 탱크가 당시 미군이 그 동두천 지역에 좀 많았는데 양주 뭐 이쪽에 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미군의 탱크 공동 장갑차가 기동을 하다가 이 중학생 둘이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충격이 있었고 두 중학생이 즉사한 사건이었어요. 당시 뭐 언론에서는 늘 연일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더 이제 우리 국민을 조금 좀 뭐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게 그 두 미군의 장갑차 운전했던 그 군인이 둘 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분명히 장갑차가 기동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대화를 보면 순간 발견했다. 거기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정황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 미군의 군인을 변호했던 변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둘 다 무죄는 문제가 있다. 한 명은 무죄지만 한 명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하여튼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를 낸 거예요. 그 문제를 낸 거예요.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라. 면접 때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당시 군에서는 그 소파라는 그 미군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에 따라서 재판 관할 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죄 판결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우리 군에서 취했던 입장이죠. 반면에 그 부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입장에서, 그 딸의 부모 입장에서. 저도 애가 셋이에요. 딸 아들. 아마 제 딸이 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 정도가 아니고 분노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그 부모의 심정 또는 국민의 입장, 그를 동조하는 국민의 입장,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편적이지 못하다. 보편적이지 못하다.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뭐 그런 대립이 있었어요. 당시 군 법무관 25명 중에 24명은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이제 면접 담당했던 선배가 우리
선배여서 공군이었고 그렇게 저를 알뜰하게 챙겨주지는 않았는데 제 성향상은 누가 이렇게 챙겨줄 만한 성향은 아니에요. 저도 제 얘기 뭐 톡톡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누구를 따르는 성향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군의 선생님은 몇 분 봤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 너 큰일 내겠다 라고 소리 들었다. 다른 법무관들은 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너는 왜 군의 입장을 이렇고 그리고 지금 그 부모의 그리고 그 부모의 심정을 동감하는 국민의 입장은 이렇다. 그 양쪽의 장단점은 이거다. 그래서 대안은 이거다.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의 입장만 편들어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당시 그 면접했던 우리 그 분 중에 제가 군법무관 들어오면 큰일 내래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꼴등이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25명, 24명이. 큰일 낼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성분이 그냥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꼴등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꼴등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부럽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성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속한 집단, 내가 소속된 뭐 조직, 그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한다?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뉴스에서 저를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제가 변호인이었어요. TV에서도 몇 번 나갔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마이뉴스 쪽인가? 견책 징계 받을 때 견책 받을 수 있도록 할 때 제가 변호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은 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기준이 뭘까?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 뭘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순탄치가 못했어요. 제 법무관 생활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상 나시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배운 건 이건데, 내가 생각한 상식은 이건데,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합리적인 일처리는 이건데, 그런데 그 조직에 갔더니 그 조직에 먼저 있었던 선배라는 사람 또는 뭐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직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렇게 내 생각과 다르게 분명히 일처리를 요구해요.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과 시간이 끝났는데 이렇게 나를 나오라고 하고 나만 나오라고 하고 뭐 술을 먹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가면 다 저렇게 해 옆에서 얘기하면 또 고민이 있어요. 어디 가나 이런 고민이에요. 어디 가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디 가나 그럴 때마다 저는 배운 대로 객관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기준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제가 앞으로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군인 정신을 강의할 때 제 경험들을 녹여서 설명을 할 거예요. 많은 사례들이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최근래에 있었던 사건까지
근래 사건이라고 하면 모 지역에서 뭐 방탄진? 저는 이제 뭐 옛날 세대라 뭐 이름만 알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 자녀 제 딸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간호장교가 뭐 사심으로 뭐 그분을 보려고 근무지를 이탈했다. 뭐 뉴스에서 본 적 있나요? 신문에서 본 적 있어요? 신문 뉴스 절대 안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결혼했어요. 그 사건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해당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군생활은 쭉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의 말씀 꼭 떠올리세요. 조금 공자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산동 지역 우리 그 중국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게 산동반도 거기가 좀 키 큰 사람들이 많대요. 2m 넘는 사람들이 많대요. 공자분도 대략 한 2m가 넘었대요. 아버지는 숭량클이라는 아주 장수였대요. 힘이 센 장수였대요. 전장에서 힘이 셌대요. 뭐 이렇게 이 성문을 닫는 거를 뭐 일화 자신의 이 두 팔로 막아가지고 그 전쟁을 뭐 승리로 이끌었다 할 정도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수였대요. 그 사마천에 사기 써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아들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좀 사상이 있으니까 지금하고는 다른 그때 생각이니까.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해서 얻은 게 공자래요. 아주 노년에 얻었대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죠. 그런데 그 숭냥의 집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정식 부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면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웠겠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려서 미쳐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씨라고 해요. 어머니가 안씨라고 하는데 뭐 학교에서는 얼굴 안짜니까 얼굴에 이렇게 뭐를 일을 할 때 얼굴을 이렇게 본을 칠하는 사람 뭐 이런 뭐 이미지를 가지고 무당이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무당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 무당이 여러 가지 연주하는 거 재즈적인 요소죠. 그래서 그런 데 좀 관심을 갖고 그 노래를 좀 채집하지 않았나. 그게 시경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공자님도 자신은 미쳐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은 호학이었다. 배우기를 멈추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 나도 마찬가지예요. 순탄치 않았지만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카카오 스토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강의 자료 다 있어요.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 25개 정도 글 이미 다 써놨어요. 위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이제 그거 정리해서 이제 하나씩 드릴 건데. 그리고 강의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한 뭐 늦어도 수요일까지 그 다음 주 강의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 뭐 10여 페이지 이상 될 거예요. 그거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PPT 자료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읽고 나름대로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이때 나는 생성형 AI 100% 활용 적극 추천.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거 클로버 X까지 나왔죠. 네이버에. 바드, 핑, GPT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신 그거 갖다가 막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3장 넘으면 안 돼요.
그거 자기가 찾아보고 내 글을 읽고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내가 피리 꽂히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리 꽂히는 문장이 있을 것이고 그걸 중심으로 생성형 AI 찾아서 그 중에서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한 글을 최종 나의 생각으로 정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3장 넘지 않게 그렇게 레포트를 작성해서 뭐 카카오톡에 올려도 되고 단체방에 올려도 되고 그걸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내 글 자체가 어떤 학술적인 글이 아니고 그냥 말하듯이 썼어요. 글 자체가 말하듯이 썼어요. 술술 익힐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다음 좀 시계 좀 고쳐야겠네요. 지금 11시 5분인데 11시 40분까지 강의할게요. 첫날 너무 강의 많이 하면 안 돼. 12시까지인가요? 12시까지? 40분까지 해도 돼요? 네. 중전이어도 한다는 거 아니겠죠? 제가 첫날 40분까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수사관장하고 좀 비슷한 본질이 비슷한데 당시 제가 모셨던 지휘관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썼죠. 소위 말해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보고서. 당시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 군 형법에는요. 정치관여죄라고 있어요. 정치적 중립. 헌법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이라는 그 직책이 국방이라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법에는 분명히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 군용법에 보면 정치관여죄라고 했고 거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여당과 야당이 있죠. 그러면 여당의 정책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반대해서도 안 되고 그걸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안 된다고요. 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표명, 반대하는 표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양심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나는 이 당과 이 당 중에 이쪽 당의 정책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헌법과 군형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약간 그런 문제는 영원한 숙제인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군의 입장만 가지고 저는 이제까지 법무관 생활 한 적도 없고 변호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면 헌법과 법률이에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얘기해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역사 논쟁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부인가 아닌가. 자, 그것도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군인 정신에서 조금 언급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학계에서의 논란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서로 정쟁을 하고 있었어요. 역사 논쟁으로 정쟁을 하고 있었다고. 자, 그러면 공무원인 군인은 어떤 당의 입장이 맞다, 어떤 당의 입장이 틀린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헌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표현하면 안 돼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내가 보시던 지휘관. 당시 이승만 관련된 책을 사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부하들한테 읽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몰랐던 내용도 많았어요. 저도 읽었어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책을 구입해서
그 지휘관께서 부하들 보고 이끌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쓰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레포트 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의 어떤 임무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제가 강의 안에다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레포트도 점수로 할 겁니다. 이게 점수 전체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이잖아요. 합의된 내용. 그죠? 합의된 내용이고 여기서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레포트라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가죠?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레포트,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거를 제출하라. 이거는 보편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걸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표창을 줬어요. 잘 쓴 사람. 대충 느낌은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썼다고 하는 느낌은.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 지휘관분한테 보고서를 써가지고 지휘관님 지금 여기 많은 군인들이 진급하기 위해서 지휘관님한테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지휘관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이상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정치관여죄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면전에서 너는 내 법무참모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물러섰어요. 그랬는데 당시 지휘관분도 좀 나의 행동이 매우 특별했죠. 그러니까 다른 참모한테 나의 이 상황을 아마 공유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리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했던 동기분, 장군분은 계속 그렇게 했고 여기 모 부대의 그분은 징계받았어요. 그 동기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정확하게 지휘를 하려면 지휘는 법에 근거한 지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그때 그 동기분이 징계를 받으면 안 되는 분이었죠. 투스타였어요. 그때 한번 제 경험이 너는 내 법무참모가 아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행복하고 싶으세요? 절대 조직의 특수한 이익에 굴복하지 마세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교수님한테 연락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분 중에 아마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이 엄청난 힘이 되고 물론 나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과에서 그분은 병과 최고 병과장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 고춧가루는 뿌릴 수 있어. 정말 고춧가루 뿌렸어요. 진급이 잘 못했어요. 진급을. 근데 진급을 잘 못하는 대신 나중에 얘기했지만 군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연구를 했어요. 그게 바로 권한과 책임. 책 제목은 지휘책임법의 이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인은 크게 임무에 따라 지휘관, 참모, 그 다음에 실무자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실무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원사 정도 되시면 아마 뭐 대대 주임원사 그럼 참모이죠. 그 다음에 상사 정도 되면 중대장이 지휘관이니까 중대 행보관 그러면 또 참모가 되고 대부분은 실무자 아니면 참모가 될 거예요. 그 각각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걸 연구한 거예요.
아니 쥐관은 쥐관의 권한이 있으면 그걸 소홀했으면 쥐관이 책임지는 거고, 참모는 참모의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소홀했으면 참모의 책임을 지는 거지. 왜 참모가 쥐관이 해야 될 임무를 소홀했다고 왜 참모 보고 책임지라고 하냐? 그거 연구한 사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타작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연구 했었어요. 그래서 법무에서 다시 그때 이분도 뭐 경과적으로 하셨지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면 선배들이 그럴 거예요. 결국 그거죠. 나를 따르라. 이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 진급할 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다. 저는 굴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찾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호화. 배우기를 멈추지 마. 계속 말씀드려요. 그거는 계급의 문제도 아니고 뭐 신분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문제도 아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것 때문에 실은 군에서 제가 결국은 이제 오래 못 입고 나가게 된 계기인데, 고 김은중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역사적으로 조금 1998년 2월 24일 날 일사단 지역에 보면 JSA라는 지역이 있어요. 들어는 봤나요? JSA 그 중립국 그러니까 휴전선 우리 지금 38선 중에 그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를 미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중립국 관리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제 JSA 뭐 그 지역인데, 거기서 중위 한 명이 총기 자살했다. 뭐 이런 사건이에요. 최근에 MBC 뭐 다큐 플러스인가 거기서 한번 3부작으로 한번 보여줬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근데 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연히 이제 그 사건을 알게 됐고,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 군에서는 다 자살이라고 했어요. 다 자살. 제 법무관 선배들도 다 자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우연히 판결문을 봤어요.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심에서는 당시 그 사건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군단장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쓰리스타. 아들은 중위. 같은 입사. 이분이 아들이 자살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을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정의사제구현단 천주교 쪽에 소속된 변호사분이 이거 군에서 이게 밝혀지지가 못할 것 같으니까 민간으로 한번 좀 빼자. 그래서 소송을 건 거예요. 어떻게 걸었냐면, 군에서 잘못된 이런 위법한 결정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유족의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유족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전제로 이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판단해야 했어요. 1심에서는 타살이라고 했어요. 근거 중에 하나는 거기 크레모아 알죠? 크레모아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파손된 흔적. 왜냐하면 이건 격투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김은중이 이 손목시계가 자살을 하면 이렇게 그냥 있어야죠. 근데 이게 격투하면 이게 풀러지잖아요. 이게 풀러진 흔적이 있다. 여러 가지. 뭐 자세한 건 뭐 권총 부분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등등 타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서울고등법원은 뒤집혔어요. 자살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대법원. 대한민국에서는 3심제라는 걸 알고 있죠. 3번 판단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대법원에서
법원에서는 이게 논란의 이제 핵심이 되는데, 사망의 원인은 불명, 아니 불, 명확할 명, 명확하지 않다. 자, 상식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1심은 타살, 2심은 자살, 대법원은 불명이라고 하면 이 불명이 뭐예요? 상식적으로는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고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저는 항상 상식을 중시하니까. 공자도 상식을 중시했고. 그 판결문을 본 거예요, 제가. 2010년이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우리 군의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당시 참모총장, 당시 군법무관 수뇌부 몽땅 다 자살이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진급하고 싶었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진급은 하고 싶은데 그때 애가 셋이 있었고 일단 내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싶다. 그런데 저도 진급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지 않겠다. 숨어서 글만 쓰겠다. 저는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배우기를 좋아하면 배우는 게 쌓이면 막 글을 쓰고 싶어져요. 막 내 생각을 막 글로 쓰고 싶어져요. 배우기를 많이 하면. 꼭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난 평범하게 살래요. 그러면 뭐 굳이 뭐 호합을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공무원을 하고 싶다면 뭐 대학을 어디 나왔고 뭐 계급이 뭐고 이런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내 아내한테 그랬죠. 부끄럽지 싶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는 못 내겠고 내가 그냥 글만 써서 내겠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글이 제목이 용서받지 못할 집. 제 페이스북에 있어요. 당시 우리 법무의 실세. 그분은 이런 죄를 지었다. 당시 군사경찰의 경과장.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써서 그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아세요? 네. 거기 보면 그 김은중이라고 치면 3번 나와요. 3번째 프로그램 제작할 때 제 글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 김상중 씨인가요? 마지막 엔딩 그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 뭐 사실 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은 불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살도 타살도 아니었지. 난리가 났어요. 그거 나가고.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수업하면서 할게요.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아니 열 몇 번 수업하면서. 거기서 내가 경험한 건 뭐냐? 내 문제는 내가 푸는 거예요. 절대 누구를 믿고 어떤 기관에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는 내가 푸는 거야. 그거는 내가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 40분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군에서 이제 나오게 됐죠. 제가 지휘관 복이 많아요. 딱 한 분 빼고. 그런데 어째요? 타산지석이요. 그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공무원분이에요. 법무참모를 감찰참모 밑으로 조직에 넣었으니까 그분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법무참모와 감찰참모는 대등하거나 또는 감찰참모를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법무참모라는 사람이. 근데 당시 제가 그렇게 보고했다고 이제 결국 이제 독대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불편하다. 너 만나는 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너는 감찰참모 밑에 들어가라. 그 사람한테 보고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감찰참모가 저를 핸들링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죠. 오히려 편했죠. 안 찾으니까. 지휘부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분 빼놓고는
정말 저는 지휘관 복 많았어요. 저의 이런 성향을 좋아했다고 그분이. 결국은 발음만 하는 사람이죠. 발음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음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 제일 기억나는 분이 제가 특전사에서 법무실에 있을 때, 검찰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시부로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참모장 하셨던 분, 이한웅 장군이라고. 그분이 이사단장 갈 때, 지금은 해체됐어요. 양구에 있었던 부대인데, 그때 제가 쫓아갔죠. 그분 너무 모시고 싶어서. 지금도 연락하고. 또 기억나는 분 중에 여러 분이 있는데, 우리 합동대, 그때 이제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 따로 있었는데 합동성 강화 이러면서 합동대학 만들었을 때 합동대 총장 하신 분이 있었어요. 김영식 장군이라고. 육사 37기세요. 5군단장 하셨고 포스타까지 하셨어요. 1군 사령관. 지금은 해체됐죠. 1군 사령관이. 1군 사령부가. 이분이 이제 정말 이분은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이한웅 장군으로부터는 내가 아침에 회의 때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법무지만 세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팀원이 6명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저는 아침에 그분 회의하는 거 보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김영식 장군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그것에 자극받아서 저도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강의하다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너하고 헌법 강의 한번 해보는 거다.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지금 장교로 안 간다 그러고 장교로 이제 장교로 안 간다 그러고 또 뭐 우리 군의관분도 지금은 이제 병사로 가겠다 그러고 월급도 이제 뭐 200만 원까지 올라가지. 그리고 병사가 1년 6개월인가요? 짧지.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군인 정신을 올곧게 세울 수 있을까? 예전처럼 저 같은 경우는 병생활도 했어요. 맞았어요. 맞았다고요. 병사 때. 낮에 피켓 들었어요. 군타금지. 네. 그러면 상급부대에서 뭐 쓰래요? 때린 사람 누구? 그때 소원술이라고 했어요. 지금 설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썼죠, 신나게. 그러면 저에게 불려갔어요. 네가 썼니? 그리고 실적 조회해가지고 내가 쓴 거 또 맞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헌법을 강의를 한번 같이 하자 하는 순간 머릿속에 딱 든 게 이게 지금 군인 정신을 옛날에 까라면 까 나는 정신만으로 그냥 희생해 이런 정신만으로 과연 군인 정신을 세울 수 있나.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나. 헌법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찾았어요. 찾았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세요. 그대들은 지금 그대들은 예를 들어서 밤 12시까지 집에서 내가 뭐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한들 새벽 1시에 편의점에 나가서 라면을 먹는들 다 자유잖아요. 자유롭죠? 자, 그런데 이제 2학기 끝나고 자, 부사관 학교 들어갔어요. 자, 부사관 학교 공동생활 하면서 나 1시에 편의점 갈 거야? 라면 먹으러 갈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죠. 왜요? 국방 때문에요. 헌법이
헌법이 국방에 어떤 임무를 줬고 그 국방의 임무에 따라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군인은 또는 군인이 되려는 자는 그 기본권이 제한을 받아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이 2023년 9월 4일. 네, 여러분과 2024년 9월 4일의 여러분은 다르죠. 다르죠. 자유가 다르죠.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헌법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이 당연히 헌법적 상식의 부분을 군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거예요. 특별한 보상. 그게 뭐냐? 군인에게는 명예와 복지. 명예와 복지. 그 부분을 강의간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특별한 보상,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막고 있는 규정이 바로 헌법에 있다. 헌법에 있어, 헌법에. 대보수로 박아놓은 헌법의 규정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 그 헌법을 개헌해야 국민 중에 군인으로 오겠다는 분들이 많고, 적어도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얻었다. 그 강의를 하겠다는 거. 뭐 질문 있으세요? 지금 31분인데 그거 끝낼게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그래서 제가 2개월간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군인 정신 이걸 만든 거예요. 크게는 우리 헌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체계가 앞부분에는 헌법 원리라고 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헌법 원리. 가장 중요한 이제 앞부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두 번째는 기본권 논의예요. 기본권. 우리 뭐 생명권, 뭐 인간의 존엄과 같이 평등권 쭉 나오거든요. 그런 설명이 있고 세 번째 파트가 이제 통치 구조예요. 3권 분립으로 돼 있다. 뭐 입법권은 어떻고 행정권은 어떻고 사법권은 어떻고. 뒷부분은 빼고 제가 헌법 원리와 여기서 중요한 헌법 원리와 그 깊은 이해를 통해 그 깊은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이 뭐냐? 그거를 좀 준비했어요.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원리와 군인 정신과 직접 맞닿는 부분이 뭐고 실제 군생활을 하면서 바로 현실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뭐 그런 거를 뭐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번 강의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인권이라는 단어는 주어가 뭐죠? 인권이라는 단어 주어가 뭐예요? 국민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인권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인권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2023년 9월 4일에는 국민이에요. 그런데 2024년 9월 4일에는 국민 중에 군복을 입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실 수 있죠? 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군인은 새벽 1시에 편의점 가서 내 마음대로 라면 하나 먹을 일반적 행동 자율권이 없어요. 없잖아요. 영내에 있으면 경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부사관이니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경사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경사 기준. 경사들이 새벽 1시에 인근 편의점에 유병소 나가서 라면 먹고 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특별한 희생이잖아요. 다르잖아요. 따라서
인권과 군 인권은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군인의 인권, 그게 군 인권이에요. 군대에서 인권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국민의 인권을 얘기해요? 그것은 원칙이 이렇다 할 때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군대에서. 우리가 항상 총론과 강론이라고 그러죠. 총론적 의미로 대한민국 헌법에 인권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까지는 유효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군대에서 인권 얘기하고 그런데 국민 중에 군복을 입은 군인의 인권은 이렇다 라고 가야 된다. 그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그게 뭐냐? 영예와 법치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 강의를 하겠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소회인데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공자께서 나는 15살이 됐을 때 이제 학문, 배우기의 뜻을 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0살이 돼서는 이제 일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이 세상에 내가 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30살이 되니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게 일입니다. 이제 40살이 되면 부록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뭐 도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유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공자님 말씀이에요. 40살이 되니 부록 그런 유혹으로부터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50살이 되니 지천명. 아, 내가 왜 태어난지 알았다. 저도 이제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인정했어요. 지금 내가 71년생이고 만 나이로 하더라도 52세 정도 되니까 제가 해야 할 건 뭐냐.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군 법무관 본연의 임무가 있다. 제가 이제 법무관 했었잖아요. 13년 했는데 군 법무관 본연의 임무는 군 판사나 군 검사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법, 전쟁법 여기에 대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 헌법 밑에 개헌법이 있고 개헌법과 함께 뭐 통합방위법 등등 여러 가지 뭐 충무 사태 무슨 뭐 통합방위 사태 등등 그리고 전시에 대기되어 있는 법령들이 한 20가지 뭐 이상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거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이런 법무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중령만 시켜주면 내가 그걸 하겠다. 그래서 군에서 각종 훈련, 연습이 되면 나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든 책 그리고 합참에서도 그 작전법, 정제법 관련돼서 왜냐하면 전시가 돼버리면 대기법령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군인과 함께 경찰과는 어떤 권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그걸 평시에 누구도 설명하는 군법무관입니다. 그런 디테일을 설명하는 군법무관이 없다. 그래서 원래는 내 꿈은 그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변호사 하다가 국방부 고등문서법원 폐지운동을 기도했더니 국방부 고등문서법원이 폐지됐어요. 지금은 뭘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군법무관 폐지운동을 기도하고 있어요. 좀 과격한가요? 다시 재편돼야 된다는 거죠. 군법무관의 본연의 임무는 군에서 작전법, 전쟁법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 처리하면서 거기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조직의 어떤 이기주의에다가 그걸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도 마찬가지 그런 본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우연하게 제가 모셨던 지휘관께서
너 나랑 같이 헌법방이야. 이러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우리 이 직원들한테 조금 사건 좀 처리하라고 하고 열심히 글 썼던 요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군인 정신 이걸로 지금 뭐 장교도 안 하겠다. 난 뭐 부성 병사 가서 짧게 하고 뭐 돈도 뭐 200만 원 준다는데 자, 이렇게 그리고 군에서 지금 내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갈등을 건강하게 자연은 어떤가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순환하면서 건강한 자연은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그러하게 해결하는 거죠. 그게 자연이에요. 우리 군은 이제 그러한 스스로 그러한 자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고소고발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우리 사무실이 좋아요. 우리 사무실이 좋다고. 좋다고 해야 되나요? 변호사 평균 한 달에 사건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세요? 우리 법률신문에 나온 게 전체 변호사 3만 명 된대요. 이제는 제가 변호사 될 때는 9천 명 정도였어요. 제가 변호사 학교 갈 때는. 근데 이제 3만 명 로스쿨 생겨서 그래요. 2건 한 달에 2건 3건 정도 된대요. 우리 사무실이요? 8년 차 때 한번 계산해 봤대요. 우리 국장님께서 2,200건이래요. 그건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고 그 갈등을 건강하게 스스로 그러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이 난무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리고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뭐 원칙, 원리 그거를 바로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군인 정신에서 강의 저는 찾았다. 그리고 그 강의를 처음 듣게 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 좀 지루했나요? 아니요. 솔직히 해야 돼. 지루했다고 얘기해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질문? 오케이. 자, 제가 정리한 대로 지금 카카오톡 열렸고 그 2분은 나가라고 하세요. 난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 민간 교사관 가신 분 있잖아요. 그 방에서 뭐 있으시려면 있으시죠? 네. 방이 자료 뭐 보시고 싶으면 보시라고. 그분 선택이니까. 네, 네. 그리고 강의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하시라도 카톡으로. 웬만하면 전체 방으로 남기고 혹시 뭐 개인적인 이야기면 개인톡으로 하고 강의 관련된 부분은 전체 톡에서 얘기하고 자, 그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 강의는